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 중에 퀘스천스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전체를 간략히 보여드리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및 특징을 전달하겠습니다. AWS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신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잠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의 대규모 이벤트나 신규 게임 런치와 같이 그 사용자가 갑자기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접속 위치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웹브라우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백만 건의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읽기 및 쓰기 성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 해당 리소스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확장되거나 이러한 이벤트들이 마무리된 후에는 해당 리소스를 기존의 크기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들 또한 요구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데이터와 관련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서비스는 물론 앞서 예시로 들었던 미션 크리티컬한 트랜잭션 처리를 담당할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스트림 등으로 유입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하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로부터 보다 쉽게 통찰력을 얻기 위한 BI 서비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 한 발 더 나아간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서비스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로 통칭되는 서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워크로드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마존 RDS를 이용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하게 설정, 운영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데이터베이스 설정, 패치 및 백업과 같은 시간 소모적인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크기 조정 가능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빠른 성능, 고가용성, 보안 및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즉 업무 로직 최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RDS는 메모리, 컴퓨팅, I/O 조합의 다양한 인스턴스 형태로 제공되며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컬, 마이스컬, 마리아DB, 오라클, SQL 서버 등 익숙한 데이터베이스 엔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 RDS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마이스컬 및 포스트그레스컬 호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고성능과 가용성,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간편성과 비용 효율성을 결합하여 10분의 1 비용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 및 가용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RDS 중 하나인 아마존 오로라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내결함성을 갖춘 자가복구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당 최대 64TB까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최대 1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로 지속적인 백업이 이루어져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능은 물론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친 복제를 통해 뛰어난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작년 11월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아마존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단일 아마존 오로라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AWS 리전으로 확장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읽기 부하를 손쉽게 조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 가까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조 리전의 수와 위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1초 미만의 교차 리전 복제 지연 시간을 보장하므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각 리전에 전체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16개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확장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리전 규모의 가동 중단 발생 시 재해복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아마존 RDS on VMware는 이미 수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아마존 RDS 기술을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RDS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비용으로 크기 조정이 가능한 용량을 제공하므로 어플리케이션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RDS on VMware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클라우드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하므로 vSphere라고 불리는 온프레미스 VM웨어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설정, 운영 및 확장하거나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RDS on VMware를 이용하면 온프레미스 환경 관리에서도 AWS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DS on VMware 데이터베이스를 AWS의 RDS 인스턴스에 쉽게 복제할 수 있으므로 읽기 전용 복제본의 버스팅 및 선택적 장기 백업 보존을 위한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RDS on VMware는 현재 프리뷰 상태로 향후 오라클, SQL 서버, 포스트그레스QL, 마이스QL 및 마리아DB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RDS on VMware 사용 예시로 하이브리드 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및 백업을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지만 재복구나 2차 백업 및 읽기 전용 복제본 스케일링을 위해 AW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AWS 혹은 데이터 센터의 VMware에서 실행되는 모든 RDS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RDS 콘솔, API 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VMware의 RDS를 AWS의 RD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클릭 복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가동 시간에 영향 주지 않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중에도 모든 AWS 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WS의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어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열과 행으로 저장했다면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유형에는 보시는 것처럼 키 밸류나 문서 혹은 테이블을 행 대신에 열로 구성하는 와이드 컬럼 방식, 데이터를 연결하여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래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방식을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조인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방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읽기 복제본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성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컴퓨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분산형 클러스터로 저렴한 하드웨어 조합으로 스케일아웃이 가능합니다. AWS의 대표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다이나모DB는 어떤 규모에서도 일관되게 10밀리초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 밸류 및 문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이나모DB는 완전 관리형의 다중 리전, 다중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서 인터넷 규모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보안, 백업 및 복원 기능에 더불어 닥스라고 불리는 인메모리 캐싱을 기본 제공합니다. 다이나모DB는 하루에 10조 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초당 2천만 개 이상의 요청 증가를 지원합니다. 리프트, 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토요타, 캐피털원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자사의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이나모DB의 규모와 성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 게임, 광고 기술,
IoT 등 규모와 상관없이 지연 시간이 짧은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키 밸류 및 문서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너모DB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용량 계획은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설정되면 비용의 낭비, 또 너무나 작게 예측하면 성능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 확장되는 장점을 지닌 다이나모DB이긴 하나 지금까지 읽기 및 쓰기에 대한 최대 용량을 지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용량 계획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온디맨드 용량 모드가 발표되었습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의 경우 워크로드가 이전 수준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에 맞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워크로드 트래픽 수준이 새로운 피크를 기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을 수행하므로 예기치 않은 부하 증가에는 이 모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이블과 기존 테이블에 모두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다이나모DB API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각 테이블에 대해 온디맨드와 프로비저닝의 용량 모두 두 가지 모두 제공합니다. 사용률이 높을지 확진할 수 없어서 예측이 어려운 워크로드의 경우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면 용량을 관리하고 사용량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프로비저닝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에는 읽기 및 쓰기 용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프로비저닝 용량을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확신할 경우에는 프로비저닝 용량 모드가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다이나모DB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워크로드가 적용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자는 트랜잭션 보장을 위한 코드를 별도로 작성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이나모DB에서 서버 측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다이나모DB 테이블 내에서 다수의 아이템에 대한 전체 커밋 혹은 전체 롤백을 수행할 수 있어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의 트랜잭션 특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트랜잭션 지원을 통해 다이나모DB의 큰 장점인 규모에 관계없는 일관된 성능을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다큐먼트 DB는 미션 크리티컬 몽고DB 워크로드를 대규모로 운용할 때 필요한 성능, 확장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몽고DB와의 호환성으로 기존의 몽고DB 드라이버 및 도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 중인 몽고DB의 확장 및 고가용성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다큐먼트 DB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리뷰, 이미지, 평점, 제품 정보, 댓글 등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액세스해야 하는 콘텐츠나 카탈로그 관리 부분에서 아마존 다큐먼트 DB의 유연한 문서 모델, 데이터 유형 및 인덱싱 기능을 사용하면 콘텐츠와 카탈로그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저장하고 쿼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다큐먼트 DB의 문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면 수백만 사용자의 프로필과 기존 설정을 관리하고 밀리초 이내의 응답 시간으로 초당 수백만 건의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래프 이론의 토대를 둔 일종의 노스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는 노드라고 불리는 데이터 엔터티, 그리고 그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엣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 사용 예시로 그간의 구매 이력 및 관심 정보를 통해 제품을 추천하거나 SNS 등에서 나와 친구 관계의 사람의 관계 정보로 새로운 친구를 추천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넵튠은 빠르고 안정적인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넵튠은 수십억 개의 관계를 저장하고 불과 밀리초 이내의 응답 시간으로 그래프를 쿼리하는 데 최적화된 특수 목적의 고성능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아마존 넵튠은 프로퍼티 그래프 및 RDF와 같은 인기 그래프 모델과 그에 맞는 쿼리 언어인 아파치 팅커팝 그램린 및 스파크를 지원하므로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세트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쿼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가용성이 특징인 아마존 넵튠은 읽기 전용 복제본, 특정 시점으로의 복구, 아마존 S3로의 연속 백업, 그리고 가용 영역 간 복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넵튠은 완전 관리형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 패치, 설정, 구성, 백업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간단히 소개했던 추천 엔진 외에도 실시간으로 금융 및 구매 트랜잭션을 확인하여 부정 패턴을 탐지하는 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커리를 실행해 잠재적 구매자가 이미 알려진 부정 사례의 같은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쉽고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유전자 상호작용 모델을 저장하고 단백질 경론의 그래프 패턴을 검색하여 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유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합물을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분자 구조에서 패턴을 쿼리하는 데 역시 넵튠과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시간 간격을 두고 기록되는 일련의 데이터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 습도 등이 예가 될 것입니다. 물류 배송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데이터 모델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이죠. 데브옵스를 위한 로그 데이터, IoT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센서 데이터,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산업용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 IT 시스템 및 산업용 스마트 머신이 늘어나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유형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시간 간격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 및 검색하는 기본 함수 최적화가 부족하여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플럭스DB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기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쓰는 경우 필요에 따라 확장성이나 가용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존 타임스트림은 IoT 및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빠르고 확장 가능한 완전 관리형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10분의 1 비용으로 하루에 수조 건의 이벤트를 손쉽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 타임스트림의 적응형 처리 엔진은 위치와 형식을 이해하여 데이터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트림은 롤업, 보전, 계층화 및 데이터 압축을 자동화하므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분석 기능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빠르게 준비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타임스트림의 적응형 쿼리 처리 엔진은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와 같은 다양한 시간 간격에 맞게 최적화되므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쉬워집니다. 타임스트림을 사용하면 관리할 서버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타임스트림은 자동으로 확장 또는 축소되면서 용량 및 성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곽강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산물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데도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물류 배송의 추적,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다수 관계기관의 인증 통합은 물론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에도 블록체인의 기술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려니 너무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해 구현하는 것이 거의 어렵고 DB 관리자가 데이터 변조를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를 쓰면 노드를 분산해야 해서 복잡성이 증가되고 기존 DB보다 성능이 떨어지며 유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는 분산화되어 트랜잭션을 수령하므로 네트워크 구성원 다수가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해 합의해야 트랜잭션이 완료됩니다.
반면 QLDB는 중앙 집중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다자 간의 합의 없이도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LDB는 자체 원장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복잡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QLDB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변경 내역이 변경 불가능하며 암호화를 사용하므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 의도하지 않은 수정이 없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LDB는 저널이라고 하는 변경 불가능한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하여 각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시간이 지나도 검증 가능한 모든 변경 내역을 유지 관리합니다. QLDB는 개발자가 익숙하게 느끼는 SQL과 비슷한 API, 유연한 문서 데이터 모델, 트랜잭션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LDB는 서버리스 제품이므로 어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지원하도록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관리할 서버가 없으며 읽기 또는 쓰기 제한을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존 QLDB에는 모든 데이터 변경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차적인 항목을 저장하는 변경 불가능한 내장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은 추가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널의 데이터를 추가만 할 수 있고 덮어쓰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장한 변경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장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변경 불가능한 저널에서 읽어오는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의 변경 기록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LDB의 동작 방식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데이터, 변경 이력, 그리고 저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차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소유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널이 이 내용에 기록이 되고 그에 대한 변경 기록 요약본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현재 데이터에 입력된 정보를 반영하고 아울러 변경 이력에도 함께 등록이 됩니다. 이후 차량 소유주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저널이 등록이 되고 전 단계에서 생성된 암호화된 요약 정보를 더하여 두 번째 요약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후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게 되죠. 역시 변경 이력에도 기록을 합니다. 또다시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면 이번 트랜잭션에 대한 요약본을 기존 생성된 요약본을 더하여 암호화하고 현재 및 변경 이력의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QLDB의 조회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통적인 쿼리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QLDB는 SHA-256 해시 암호화를 사용하여 다이제스트라고 불리는 변경 기록의 간결한 요약을 생성합니다. 다이제스트는 데이터 변경 기록의 증거로 사용이 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 변경 사항을 되돌아보거나 이에 대한 무견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제스트를 QLDB의 API에서 사용하여 트랜잭션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QLDB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기록을 쿼리하고 있어 이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검증 가능성은 특정 트랜잭션과 관련된 증거가 필요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유용합니다. QLDB의 사용 사례를 확인해 보면 보험회사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잡한 감사 기능을 만드는 대신 QLDB를 사용하여 전체 수명 동안 클레임 내역을 정확히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QLDB는 클레임 데이터의 무결성을 암호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입력 오류 및 조작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는 제품의 전체 제조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종종 공급망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조정해야 됩니다. 각 트랜잭션 내역을 기록하는데 원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경우 시설에서 제공된 제품의 모든 개별 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리콜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는 QLDB를 사용하여 제품의 전체 생산 및 유통 수명 주기 내역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HR 시스템에는 급여, 보너스, 수당, 실적 및 보험과 같은 직원 세부 정보에 대한 레코드를 추적하고 유지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QLDB로 레코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직원의 디지털 내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레코드를 단일 위치에서 손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레거시에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스키마 및 데이터 무결성 및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가 이용하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게임을 제작한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는 키밸류형 서비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일부가 고도로 연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엔진 등을 구현해야 한다면 그래프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개발자가 기능, 성능 또는 확장성도로 크게 고민이 하지 않도록 AWS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되었다면 그에 맞는 AWS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기존에 알던 소수의 데이터베이스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알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데 이 시간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